제오부. 노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 노인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년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이 석호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종 재판이 다가오고 석호는 인생 최대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석호 씨 응원합니다. 62세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50대인데 힘이 납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 5만원 작은 돈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호는 후원금 내역을 보며 울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박순희 5만원. 저도 비정규직으로 30년 일했습니다. 힘내세요. 서울 관악구 김철수 10만원. 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들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정미경 3만원. 제 엄마도 평생 참고 사셨어요. 석호 씨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석호 씨 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5월 12일. 최종 재판 3일 전. 태양건설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김철호 사장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합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적정 보상금 주고. 안 돼. 김철호가 소리쳤습니다. 합의하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위험해져. 하지만 방법이 있어. 김철호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석호의 아버지 당진수. 그는 독립운동가였지. 네. 하지만 한쪽에선 빨갱이로 의심받았어. 해방 후 좌익활동 의혹이 있었거든. 그걸. 재판에서 이걸 공개한다. 당석호가 빨갱이 아들이라는 걸.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론이 돌아설 거야. 아직도 이 나라에서 빨갱이는 금기니까.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절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진수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래된 문서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기록. 당진수는 확실히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좌익 의심. 조사 대상. 준혁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진짜 기록을. 이건 당진수는 좌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좌우익 모두와 거리를 두고 민족의 독립만을 추구했던 인물. 하지만 당시 정치적 이유로 좌익으로 몰린 것입니다. 나중에 명예가 회복됐지만 그 기록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려야 해. 준혁은 서류를 복사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석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석호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당진수 선생 명예회복 결정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의 공로를 인정하며.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한 분이었어요.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찍 돌아가신 분, 독립운동 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준혁아, 이거 재판에서 쓸 수 있겠니? 당연하죠. 태양건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석호는 금속함을 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호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다. 누가 뭐라 해도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석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5월 14일. 최종 재판 하루 전. 마을 사람들이 석호의 집에 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영희 할머니, 미정, 그리고 30여 명의 주민들. 석호 씨, 내일 우리 모두 법정에 갈 겁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울 겁니다.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석호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청년회장이 말했습니다. 석호 씨,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괜히 일을 크게 만드나 싶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건 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엄의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그냥 당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석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이젠 함께 싸우는 동지들. 여러분, 내일 우리 이깁시다. 이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월 15일. 춘천지방법원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방청 신청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사도 10곳 이상 왔습니다. 재판 정안. 석호는 정민호 변호사, 준혁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측 변호사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건설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당석호 씨의 아버지, 당진수는 해방 후 좌익 활동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민호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님,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반박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혁은 국가기록원에서 가져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진수 선생은 200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명예회복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명예회복 결정문이 있군요. 태양건설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관련 없는 개인 신상을 공격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합니다. 본질은 명확합니다. 일제가 빼앗은 땅을 친일파가 가로챘고 그 땅을 태양건설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정민호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금속함의 지도, 옛 토지대장, 할머니들의 증언서, 준혁이 발견한 태양건설의 불법 거래 증거, 박만수 이장의 자백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정민호는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중심을 잡아라. 석호는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당석호입니다. 6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5년은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 전 저는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0년을 산골에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은 복수가 아니라 견디는 자에게 남는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도망친 건 약해서가 아니라 견디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걸. 석호는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억울함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기고 친일파에게 또 빼앗기고 이제 또 빼앗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62살이 되어서야 30년을 숨어 살던 노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석호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정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석호는 앉았습니다. 재판정은 숙연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역사의 상처, 개인의 아픔, 그리고 정의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제강점기 불법 취득된 토지가 해방 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에게 넘어갔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태양건설은 토지를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배상하라. 쾅! 망치 소리. 재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울고 웃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미정도 울며 달려왔습니다. 석호 씨, 해냈어요. 정민호 변호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호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승소는 처음입니다. 석호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의 승리. 아니, 62년 인생 처음으로 얻은 진짜 승리.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석호 씨 덕분에 우리가 떳떳해졌어요. 이영희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다니. 감사해요. 마을 청년회장이 석호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석호 씨,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배웠습니다. 뭘요? 석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이 석호 옆에 앉았습니다. 석호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네요.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석호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네. 여긴 이제 제 고향입니다. 미정은 석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석호는 놀라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 씨가요? 네.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괜찮고 석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석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2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 저 같은 노인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와 산책했습니다. 30년 전 석호가 걷던 그 산길. 아버지, 여기가 매일 오시던 곳이에요? 그래. 30년을 이 길을 걸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석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지.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석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아버지. 준혁은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평생 자책하며 사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석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화해했잖니. 네. 그리고 준혁아. 네. 석호는 금속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아버지의 기록이요? 그래. 이건 우리 가문의 유산이다.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 준혁은 금속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너도 떳떳하게 살아라.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11월, 가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집을 수리하고 농사를 확장했습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당석호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속함과 노트의 복사본, 재판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노인의 용기가 마을을 바꿨습니다라는 문구. 석호는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석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둘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집을 고쳐서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준혁도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여자친구 데리고 올게요. 정말?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석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석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기사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있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겁이 나요. 그만두면 다시 취직할 수 있을지,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석호는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두렵겠습니다. 네. 석호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길, 제가 30년을 걸은 길입니다. 매일 외롭고 두렵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석호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했잖습니까?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62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하물며 젊은 당신은요.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요. 힘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이는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석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폐사찰터.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는 그곳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깊이 호흡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석호야,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이미 완성되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라. 힘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석호는 눈을 떴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모든 일을 겪었는지, 왜 35년을 고통받았는지, 왜 금속함을 발견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늦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석호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석호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수련법입니다. 이걸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수련이요? 네.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련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시작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마을회관 앞에서 함께 수련하겠습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래요. 저도요. 하나 둘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미정이 석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겨울.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석호를 따라 호흡하고 자세를 잡고 명상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어르신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을은 건강한 노인의 마을로 소문났습니다. 전국에서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당석호 씨,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석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준혁은 결혼했습니다. 석호와 미정이 주례를 섰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석호는 손자를 안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 산이 할아버지를 키웠단다. 너도 크면 이 산을 걸어라. 그럼 강해질 거야. 석호는 폐사찰터에 섰습니다. 금속함을 발견한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그는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석호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등 뒤로 마을 사람들. 앞으로는 찾아온 젊은이들. 그들은 석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러 왔습니다. 석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저는 62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석호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그럼 언젠가 정상에 도착합니다. 카메라는 석호의 단단한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이 당당한. 더 이상 숨지 않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62살의 노인. 아니, 62살에 다시 태어난 사람. 당석호. 노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 이 이야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석호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